안녕하세요. 중년의 사연입니다. 사연 재밌게 들어주시고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의 사연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전 노래방 소파에서 그녀가 이끄는 대로 첫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깁스되어 불편하였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없는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니 옷 매무새를 정리하던 그녀는 활짝 웃으며 제 볼에 프렌치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다시 나란히 앉은 우린 맥주잔을 부딪히며 갈증을 달랬죠.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오늘 이렇게 슬프게 운 이유를요. 그녀는 1년 전 학교 선배로 만난 남자와 1년 가까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고 뜨겁게 사랑을 했었답니다. 그러던 지난달 결혼 얘기가 나오고 그녀가 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결혼을 포기하게 되었다고요. 남자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집도 잘 사는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이었답니다. 그의 집은 아버지가 작은 회사를 하시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라 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누나의 집은 아주 평범한 집안이어서 엄청나게 초라하게 느껴졌다고요. 거기에 대놓고 그의 어머니는 결혼을 반대하셨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도 어머니를 설득해봤지만 마지막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그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다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그녀는 그와 함께 바다로 바람을 쐬러 가서 슬픈 마음에 둘은 밤새 술을 마셨더래요. 남자친구는 그녀를 지켜주고 어머니를 꼭 설득하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언제 잠든지도 모르게 둘은 밤새도록 술을 마셨는데 문제는 눈을 떠보니 옷은 다 벗겨져 있고 옆에는 남자친구의 친구인 다른 선배가 누워 있었대요. 너무 놀라 옷가지를 챙겨서 도망치듯 나오려는데 그가 그녀를 붙잡았대요. 그리곤 그녀에게 다가오는데 바닥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가 깬 거죠. 상황은 어제 술 마시는 중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계속 전화로 빌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였더래요. 그 와중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친구가 부모님께 데려다 준다 하고 우리 숙소로 온 거죠. 그 사이 남자친구는 인사불성이 되어 호텔 바닥에서 잠이 들었고 조금 후 그의 친구가 온 거죠. 그녀는 남자친구의 친구와도 잘 아는 사이여서 별거부감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다시 그와 술자리가 시작된 거였죠. 그렇게 그녀는 언제 잠든지도 모르게 필름이 끊겨버린 거예요. 남자친구의 친구는 원래 술을 잘 못하는데 그녀가 울고불고 같이 먹자고 해 어쩔 수 없이 같이 먹다가 취해서 그만 그녀를 범하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두 남자는 주먹다짐을 하였고 친구의 연을 끊기로 했대요. 물론 그 일로 그녀도 남자친구와 헤어졌대요. 많이 좋아하고 많이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절 보며 하염없이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그와 이별을 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있을 때 저에게 실수를 한 거였어요. 주위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암튼 혼자란 생각이 들 때쯤 제가 아팠을 텐데도 웃으며 괜찮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해 보였었대요. 그 후로도 항상 밝아 보이는 저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 너무 좋았다고요. 절 보며 울다 웃다를 반복하는 그녀의 모습에 왠지 모르는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맘고생이 엄청 심했을 텐데 이런 말을 꺼내기도 어려웠을 텐데 말이죠. 이런 와중에도 내 눈엔 그녀의 가녀린 어깨와 블라우스 사이로 비치는 속살. 미니스커트 아래로 쭉 뻗은 새하얀 다리만 보이는 전 분명 짐승 새끼인가 봅니다. 전 그녀를 살포시 안아주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를 좋게 봐줘서 너무 고맙다고요. 누나가 제 인생 모두의 처음이라고요. 살면서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고요. 그렇게 우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뜨겁게 포옹을 하였습니다. 노래방의 에어컨은 켜져 있었지만 그녀의 몸과 내 몸에서 나는 열기를 식히기에는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반주만 흐르는 노래방에서 우린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하여 그녀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온몸 세포 하나하나가 느껴질 만큼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눈에 넣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이 여자와 어떻게 일이 될 수 있었는지 하늘에 감사하며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과 맹세를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 후로 우린 내가 병원에 자주 놀러 다니며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도 그렇게 전남친과의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봐도 받지를 않고 문자의 답장도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월차를 내고 이틀째 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전 무얼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봤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른 간호사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그녀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전 그녀가 어디에 사는 줄도 모르고 그녀에 대해 아는 거라곤 병원에 다니는 거와 전 남친과의 문제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다시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첫 만났던 그 치킨집에서 보자고요. 전 너무 기쁜 나머지 목발까지 내팽개치고는 치킨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까만 원피스를 입은 눈부신 그녀가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되질 않았는지 묻고 따지고 싶었지만 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눈치를 보며 그녀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술을 주문하고는 제게 잘 지냈냐며 제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고 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잘 지냈다며 애써 태연한 척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너무 미안했다고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사정이 있었다며 이해해달라 하였습니다. 전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난 일을 묻지 않으며 고요한 침묵과 가벼운 농담으로 술자리가 이어져 갔습니다. 술병이 쌓여가고 그녀와 저 모두 취기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처음에 갔던 노래방에 다시 가고 싶다 하였습니다. 다시 심장이 나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긴 생머리를 뒤로 묶어 선명하게 보이는 새하얀 목덜미와 어깨. 잡으면 한 줌도 안 될 것 같은 잘록한 허리. 원피스 아래로 들여다 보이는 매끈한 다리에 제 시선은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래방에서의 추억이 너무도 생생하기에 그녀를 다시 품을 수 있다는 상상에 두근거리는 설레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자리를 옮겨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저번에 그 방이었습니다. 전 익숙한 듯 저번에 앉았던 그 자리에 같은 자세로 앉았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저번과 같은 이별 노래를 구슬프게 불러댔습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고이고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데자뷰처럼 그날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곡의 노래를 마치고 다시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전 그 말이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인 줄 알고는 괜찮다며 그녀를 있는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 그녀의 입술 위에 제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이런 거구나 하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나란히 앉은 우린 시원한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앞으로 만나기 힘들 것 같다며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이럴 땐 뭐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그녀를 잡을 수 있나. 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 모든 인생의 처음이기에 경험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멍하게 노래방 TV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술을 들이키는 저를 보며 그녀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그녀가 겪었던 사연들이었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었답니다. 그녀와 헤어진 이후로 거의 폐인으로 살다시피 했다는 전남친은 그녀를 찾아와 울며 불며 매달리고 간절히 부탁을 하였답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 남친의 어머니가 그와 말다툼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시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트럭에 치여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계셨다고요. 그렇게 매달리는 그를 뿌리칠 수 없어 그와 함께 그의 어머니가 계시는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녀는 그의 어머니의 임종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와 그녀에게 미안하다며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이렇게 둘이 사랑하는데 자기가 갈라놓은 것 같아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요. 그녀는 그런 그의 어머니에게 안심하시라고 그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늘에서 우리 둘 많이 축복해 주라고 하며 편하게 하늘로 보내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며느리처럼 3일장을 치르고 전남친과의 관계가 그전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전남친은 자기 친구와 있었던 일도 결국은 자기 탓이니 문제 삼지 않기로 했고 그녀 역시 저와의 일이 있었기에 미안한 마음에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 만나 사실을 얘기하고 헤어지려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고요. 나한테 너무 미안하고 염치 없다고요. 머리를 망치로 100대는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이런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다시는 연락 같은 거 안 할 테니 잘 먹고 잘 살라고 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남자 입장에서는 제가 중간에 끼어든 놈일 테니까요. 그 후론 제가 그녀의 전 남친처럼 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그녀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니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20살 대학생의 첫사랑은 떠나갔습니다. 첫사랑은 가슴 아프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맞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제게 처음으로 사랑을 가르쳐주고 여자를 가르쳐준 그 누나는 잘 살고 있겠죠. 저도 지금은 지금의 부인과 결혼해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가끔 생각나는 그녀와의 시간이 지금은 아름답게 남아있네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